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이렇게 길에서 만세벌을 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에서 볼 때 무척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뭘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아주 비싼 미국산 바이크를 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처럼 바이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는 스타벅스를 능가할 만큼의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 고객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브랜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돈을 최고로 많이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돈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다만 이 회사의 고객들은 애플의 고객들이 그렇듯이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충성심을 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성취하기 힘든 일이자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이토록 막강한 고객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제품보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의 CEO는 과거 할리 데이비슨의 이런 엄청난 브랜드 성공 비결에 대해 기자가 묻는 질문에 정말 불필요하게 멋진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팝니다. 오토바이는 그저 슬쩍 끼워 넣어 파는 것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째서 특정 브랜드들, 그러니까 애플이나 스타벅스 또는 롤렉스나 샤넬 같은 특정 회사들에 대해 그 브랜드의 고객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그 브랜드들을 그토록 성공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선거 때 정치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인들에게 사람들이 더 강한 신뢰를 느끼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던지게 되는지 그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저 같은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내 삶이 언제나 을의 입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거의 매일 일종의 갑의 위치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건 주로 쇼핑을 할 때인데, 수많은 브랜드들이 서로 비슷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내놓고는 우리를 향해 제발 저를 선택해주세요 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특히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 역시 전에는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한 분 없이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나타나서는 카메라 앞에서 완전 어색하게 어묵 같은 것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와 아무 맥락 없는 긴급 악수를 나누면서 엄청 걱정하는 표정으로 요즘 어떠신가요? 와 같은 거의 소크라테스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버금가는 수준의 이 우주만큼이나 거대하고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질문을 아주머니에게 던져놓고는 보통 그 대답도 끝까지 다 듣지 않고 그 컷을 끝으로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다음 촬영 장소인 연탄 나르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급조된 어설픈 쇼를 하면서 그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제발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거의 매일 마트에서 또는 선거철마다 이들 중 어떤 것에 우리의 돈이나 표를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 또는 어떤 정치인을 선택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단지 어떤 스펙이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또는 단지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가장 압도적인 선택을 받고 있는 회사이자 또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현재 우리 돈 약 2,5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한 해 총 예산이 약 500조 원이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대략 240조 원이며, 코스피에 등록된 모든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한 게 약 1,500조 원입니다. 이런 애플의 마법 같은 성공의 비밀은 단지 그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애플에겐 다른 컴퓨터 제품 판매 회사들과는 아주 다른, 아주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회사들이 전부 그저 물건만을 팔고 있었을 때 애플은 철학을 팔았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니까 왠지 막 엄청 어렵게 느껴지고 이제 그만 이 영상도 그만 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은 우리 회사 제품은 성능이 어쩌고 가격이 어째서 정말 끝내줘요 하며 홍보를 할 동안, 애플은 제품이 아닌 자신들이 그 제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소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거대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창의적인 영감을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품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만약 아주 손쉽게 자신들의 그 재능과 창의성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마법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작은 컴퓨터가 바로 그 마법입니다. 우리 컴퓨터 한번 써보실래요? 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또 실제로 그런 주장과 철학에 일치하는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것이며, 또 그 철학에 맞게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도 기존에는 미국의 거대 통신사들이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던 생태계를 뒤집어 애플이, 그리고 고객이 주도권을
쥐고 통신사들이 그들에게 맞추도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가진 아이폰이 아닌 바로 그런 게 애플이 가져온 진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은 단지 뛰어난 성능을 가진 하드웨어만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창의적이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인이고 나는 세상에 정해진 룰을 따르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 능력으로 그 룰을 모두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상과 자부심을 함께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 노트북 사용자들의 경우 유독 카페나 공항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애플 회사 또한 노트북을 열면 그 반대편에서 이 맥북 유저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과 로고가 바로 서 제대로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노트북의 경우 이런 고려가 없어 노트북을 열 경우 모두 로고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재방문 고객과 충성 고객을 혼동합니다. 재방문 고객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 제품을 구입해주는 사람이지만 만약 다른 회사에서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애플 고객들 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BTS의 아미 같은 충성 고객 또는 찐팬들은 설령 다른 회사에서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나 더 좋은 스펙의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플의 제품 또는 BTS의 노래를 구입하고 듣는 이유는 그 물건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애플의 철학 그리고 BTS라는 멤버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애플과 BTS의 어마어마한 성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듯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 재방문 고객들이 아닌 충성 고객을 더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기업은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정치인도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여 더 성공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우리 개인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 더 성공적인 삶을 가정과 일터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걸 골든 서클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세계 자기개발 시장에서 마치 보석과도 같으며 만약 매년 쏟아져 나오는 다른 자기개발서들이 그냥 커피라면 이 사람이 쓴 책은 마치 한 잔의 블루보틀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또는 에르메스나 샤넬과 같은 명품일 정도로 뛰어난 사이먼 시넥이 최초로 고안하여 소개한 개념으로 그의 가장 성공적인 책이자 지금까지도 최근 출간된 전 세계 모든 자기개발서 중 거의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의 대표작 스타트 위드 Y의 핵심 내용이자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은 이 책의 한국어 버전이 드디어 출간되어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이 도형의 이름이 바로 골든 서클입니다. 세 개의 동그라미 중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Y이고 그 밖으로 How가 있고 또 제일 바깥에 무엇에 해당하는 What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고 그 다음은 정신이며 마지막이 바로 껍데기에 해당되는 육체입니다. 부처나 예수 또는 마더 테레사나 간디 같은 존재들은 비록 그 겉차림은 옷 한 벌밖에 없을 정도로 누추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종교를 일으키고 인류 사상의 뿌리가 되어주어 전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했던 것만큼 실제로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인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또 그래야만 기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더 성공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맥락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의 경우 단순히 돈만 많이 벌자와 같은 그 골든서클의 가장 바깥 조건에서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은 아무 알맹이가 없어 결국 스펙과 가격의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며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영화 고지전에서도 그 엄청나게 잘난 척하던 북한군 장교 아저씨가 주인공들을 풀어주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와 너희들이 계속 지는지 아니? 그건 너희들이 와 싸우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자기가 질문하곤 상대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미리 준비해온 근사한 대답까지 해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잘난 척의 허세 패턴인 이 북한군 아저씨의 말은 사실 대단한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일을 할 때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과 같은 작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대할 때에는 그 결과에 있어 온 우주만큼의 거대한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여기 서울 중심부 한가운데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느 노동자에게 가서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인부는 보면 모르냐 오늘도 하루 일당 벌기 위해 내가 지금 이 지긋지긋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귀찮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말하며 그 인상 찌푸린 얼굴로 계속 투덜대며 일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다른 인부에게 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인부는 잠시 이마에서 땀을 훔치며 숨을 고르더니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성당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날씨가 더워 일이 많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루빨리 이 멋진 성당이 완성이 되어 수많은 신도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 두 인부의 하는 일과 임금은 같을지는 몰라도 그 둘은 전혀 다른 두 개의 별개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인부
인부가 매일 그 일을 하며 느끼는 괴로움이나 행복감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며, 또 그래서 각각의 인부가 그곳에서 하는 일의 퀄리티 또한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대충 할 것이지만, 다른 인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성당의 완성이 지금 자기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명감으로 인해 남들이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디테일마저도 완벽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현재도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아마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들도 결국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가진 멋진 모습에 아주 잠시 현혹될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브랜드 또는 그 사람 또는 그 정치인이 가진 Y, 즉 영혼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 잘난 척하는 북한군 아저씨의 말처럼 내가 그 Y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즉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또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또는 내가 왜 이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또는 나는 왜 사는지와 같은 인생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들에 대해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경우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처럼 아무 방향이나 목적이 없이 그저 주변에서 이리 조종하고 저리 강제하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게 되는 반면, 내가 분명한 Y,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경우 그 어떤 어려움도 훨씬 더 견디기 수월해지고 더 오래 버틸 수 있으며, 더 좋은 해결 방법들이 더 잘 눈에 띄게 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삶의 리더가 되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기업들은 단지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하며, 세상의 모든 직원들 역시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따르고 싶어하고, 또 세상의 모든 유권자들 또한 진심은 없으면서 그저 자리에만 욕심이 한가득한 그런 가짜들이 아닌 이런 사람, 즉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대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자 그가 살아온 행적이 그런 마음과 꾸준히 일관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맡기고 싶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 단지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력한 국가가 되자 따위가 아니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 정신인 것은 정말 그것만큼 훌륭한 Y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새삼 너무도 자랑스럽고 진짜 대단하며 겁나 쿨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삶에서 자신의 Y를 찾아 하는 일마다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이 책이 아주 귀한 가이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